네, 남북이 내일부터 북측 지역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개성부터 신의주 구간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열차는 다시 평양으로 내려와 이번엔 동쪽 원산으로 이동합니다. 북측 판문역까지 이동할 우리 차량은 모두 7량. 기관차와 기름을 실은 유조차. 지난 8일 날 포페이어 장관과 김영철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처음엔 저희가 좀 미국에서 좀 반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이제 그 문제 측의 요청으로 연기된 뒤 미국과 북한은 미묘한 삿바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28일까지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측이 I don't have anything to add on the sequence of events in North Korea. I'm very hopeful we will have senior level meetings before too long. 네, 오늘도 금주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서 국내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거나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29일로 북의 핵무력 완성 선포 1주년이 됐습니다. 북측에서 관련한 무슨 언급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서성일 북한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소장은 북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TV와의 인터뷰에서 적대 세력들이 연불처럼 떠들어대는 강력한 제재 압박 공세가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그 대륙간 탄도 로켓이죠.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국주의 침략과 핵 위협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어지고 우리 인민이 승리의 신심 드높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북이 핵 무력의 완성을 이룬 그 이후에 구체적인 목적,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도의 단면을 또 드러내는 측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북핵에 관련한 기술적 측면에서 최고 전문가이면서 실제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원심분리 시설을 직접 참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38 로스에 지난 28일 그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실수라는 제하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하루 지난 어제 우리 언론들도 일제히 다뤘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의 기사 등을 참고로 대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해커 박사는 우선 북미 간에 북측의 핵신고를 강요할 어떠한 신뢰관계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단계별로 상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선 핵신고 강요는 북측의 입장에선 항복선언과 같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북의 항복, 사실상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항복하라면 북이 할까요? 오히려 무언가를 더 내놓으라고 공세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기 전에 그 미국의 상하는 조치 이행에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이제 해커 박사는 이 기고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북측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약속했듯이 영변의 핵시설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전개, 그런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사들은 이제 그의 주장을 조금은 단순화해서 싣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충실히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도 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그 해커 박사의 기고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비핵화 협상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높여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북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커 박사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정의를 합니다. 나는 모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것을 확인할 때다. 그가 어떤 논리적 근거로 미국이 핵신고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일 큰 근거는 비핵화 과정 자체가 미국의 대선인 2020년 이후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물리적인 상황 인식에 있습니다. 애초의 수사적 요구, 즉각적인 비핵화, 단시간 내에 이러한 비핵화의 목표를 관철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핵신고만을 앞세우게 될 경우
결국 상호 불신과 대립을 키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결국은 협상의 큰 그릇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커 박사는 그간 북측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비핵화의 이행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실험 중단과 실험장 폐기,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 선언한 그런 내용 자체인데요. 해커는 또 말합니다. 여전히 일본과 한국 또 주한미군 및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앞선 북한의 조치로 인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은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보기에는 북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핵무력을 갖추기 위해 여전히 핵과 미사일의 추가 실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취지인데요. 미국 내 비판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데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경험이나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타당한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 북측의 입장이 된다면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강요하는 게 협상하자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해커는 그 지점을 예리하게 직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커는 그렇게 부닥칠 수밖에 없는 교착 지점을 영어로 데드엔드, 막다른 골목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비핵화의 과정이란 어떤 구체적인 여정이 있을까요? 해커는 그 핵 전문가답게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핵신고는 필연적으로 검증을 수반합니다. 핵 프로그램은 핵 연료와 그 무기화를 위한 디자인과 또 구축, 또 실험, 또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각각의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은 수십 곳의 장소와 수백 곳의 빌딩,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각각 요한다. 이렇게 해커는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선 영변의 5메가와트 경수로, 또 북이 1967년 이후부터 구소련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운영해온 IRT-2000, 그 외에 실험적으로 만들었으나 여전히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수로, 또 북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리아에 제공한 경수로 의혹 등도 검증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플루토늄 이외에도 고농축 우라늄이 있습니다. 또 수소폭탄의 능력도 검증 대상입니다. 그 기존의 핵 보유국들도 경험했던 핵실험에서의 어떤 불발,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북 핵실험장 내에 남아있을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 우라늄도 검증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과거 조지 부시 정부 당시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어떤 경험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북측은 2008년 1만 8천 쪽에 이르는 핵 재처리 등과 관련한 기록을 제출을 합니다. 미국은 이 보고서가 부실한 제출이라고 문제를 삼았고, 북측은 애초에 미국이 합의를 깼다, 그래서 골포스트를 바꿨다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해커 박사는 기고문을 통해 적시합니다. 자, 해커 박사는 그 기고문의 말미에 남북이 신뢰 구축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워싱턴 정가는 최악의 환경에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 좀 더 우리가 주시해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외교 정책팀은 최대한의 압박을 고집하고 있다. 북의 외무성은 관계 개선과 제재는 함께 갈 수 없다고 강조를 해왔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평양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옛날 생각에 갇혀 있거나, 또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만 부심하고 있다. 한반도의 핵 긴장이 극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김정은의 경제개발 정책이 궁극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때라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핵보유 자체가 그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경제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김정은이 그러한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워싱턴과 서울은 그 같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 지금 협력해야 할 때라고 해커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